저는 처음에 드라이버나 바나나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이지 움찔했습니다. 월세를 받으러 갔다가 엄청난 풍채를 목격하고 말았거든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제가 어쩌다 그 총각의 방에서 평생 본 적 없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는지 그 부끄럽고도 짜릿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랑과 전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을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사연자님이 볼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최수연, 올해 60입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 소문만 무성한 낡은 동네에서 4층짜리 빌라를 가진 건물주예요. 남들이 들으면 부러워하겠지만 이 빌라는 저를 옥죄는 감옥이었습니다. 야, 최수연, 밥 안 줘? 거실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남편 장명호의 목소리. 10년 전 퇴직한 뒤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왕처럼 구는 사람이었죠. 여보, 밥 금방 돼요. 입맛 떨어지게 무슨 콩나물국이야? 남편은 소파에 파묻혀 TV만 봤습니다. 오늘 301호 월세 들어오는 날 아니야? 아직 안 들어왔어요. 당장 내려가서 받아와. 저희 부부는 껍데기만 부부였습니다. 각방을 쓴 지 15년이 넘었고 남편에게 저는 밥 해주는 식모, 월세 받아오는 수구먼일 뿐이었죠. 저는 앞치마를 벗고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301호 세입자 강민준 씨. 작년에 이사 온 42살 노총각이었어요. 키 185cm에 어깨는 떡 벌어져서 현관문이 꽉 찰 정도였습니다. 조선소에서 용접 일을 하다 쉬고 있다 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다가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아, 사모님. 부스스한 머리에 러닝 셔츠 차림이었어요. 얇은 러닝 밖으로 드러난 팔뚝이 제 종아리보다 굵어 보였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한 가슴 근육에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요. 주무시는데 깨웠나 봐요.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월세 얘기를 하니 바로 휴대폰으로 이체했습니다. 저기 사모님,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부탁이요? 형광등이 나갔는데 혼자 하려니 자꾸 떨어뜨려서요. 방 안은 의외로 깔끔했습니다. 낡은 침대와 작은 식탁이 전부였죠. 제가 의자 잡아드릴게요. 사모님은 끼우는 것만 봐주세요. 저는 식탁 의자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까치발을 들어야 겨우 손이 닿았어요. 형광등을 끼우려는데 소켓이 잘 안 맞았습니다. 이게 왜 안 들어가나? 그 순간 의자가 삐걱거리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사모님 조심하세요. 강민준 씨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몸은 뒤로 넘어가고 있었죠. 눈을 감았는데 딱딱한 바닥 대신 뜨거운 무언가가 제 등을 받쳐줬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뒤에서 저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제 엉덩이가 정확히 그의 가슴 높이에 있었고 양팔로 제 허벅지를 감싸고 있는 꼴이었죠. 얇은 바지 너머로 그의 손바닥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어요. 등 뒤에 닿은 그의 가슴이 쿵쿵 강하게 울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는 10년 넘게 손도 안 잡고 살았어요. 낯선 남자의 체온이 제 몸에 밀착된 건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었죠. 비명을 질러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랫배에서 꿈틀거리는 낯선 간지러움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죄송합니다. 그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뗐습니다. 덕분에 안 다쳤네요. 저는 허둥지둥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 힘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순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엉덩이에 남은 화끈거리는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빌라 주차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여기 차 대시면 어떡해요? 강민준 씨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낯선 외제차 주인과 언쟁을 벌이고 있더군요. 11월 늦가을인데도 그는 러닝 한 장만 입고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야, 내가 뭔데 차 빼라 말아야? 건달 같은 사내가 손가락으로 강민준 씨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강민준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내의 손목을 가볍게 쳐냈는데 그 힘에 사내가 휘청거리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말로 하세요. 신고하기 전에.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내는 강민준 씨의 팔 근육과 눈빛을 보더니 꼬리를 말고 도망쳤습니다. 제 남편은 동네 꼬마들에게도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인데 이 남자는 달랐어요. 든든하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그때 강민준 씨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시끄러웠죠? 죄송합니다. 땀에 젖은 런닝이 상체에 찰싹 달라붙어 울퉁불퉁한 근육이 드러났어요. 쓰레기 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가 제 손에 분리수거 바구니를 가져가 분리수거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허리를 숙이는데 회색 면바지가 앞쪽으로 쏠리면서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어머,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어요. 바지 천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거든요. 무언가 묵직한 게 들어있는 것처럼 꽉 차 보였습니다. 남편의 것은 평소엔 있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강민준 씨의 것은 존재감이 대단했어요. 60년 평생 남자의 몸을 보고 이렇게 충격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묘한 호기심이 저를 휘감았죠. 다 버렸습니다, 사모님. 아, 네. 고마워요. 저는 바구니를 받고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동자가 자꾸 그쪽으로 쏠리는 걸 억지로 참아내느라 식은땀이 났어요. 저기 사모님, 혹시 집에 남는 김치 있으세요? 응? 아, 네. 가져다 줄게요. 저는 얼떨결에 대답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 같았죠.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잠시 후 김치통을 들고 3층으로 내려갔어요. 계세요? 김치 가져왔어요. 대답이 없고 안에서 샤워기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길래 식탁에 두고 나오려 했죠. 달칵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 사모님 벌써 오셨어요? 강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허리에 수건 한 장만 두른 채였거든요. 물기에 젖어들거리는 구릿빛 피부, 떡 벌어진 어깨가 거친 느낌을 뿜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허리에 둘린 수건이었어요. 하나로는 도저히 가려지지 않는 부피감. 수건이 금방이라도 풀릴 듯 위태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옷 입을 새도 없이. 아, 아니에요. 내가 급하게 왔네요.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가 냉장고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덜 묶인 수건 매듭이 그 움직임을 못 버티고 사르르 풀려버렸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죠. 평범한 여자의 몸으로 저런 남자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과 함께 이상한 궁금증이 아랫배를 강타했습니다. 으악, 죄송합니다. 강민준 씨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수건을 주워 앞을 가렸습니다. 얼굴이 터질 듯 붉게 달아올랐어요. 거대한 덩치의 사내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묘하게 귀여웠고 모성애를 자극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뒤로 돌아섰어요. 아니에요. 내가 노크도 안 하고 미안해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이제 돌아보셔도 됩니다. 그는 헐렁한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식탁 의자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죠. 놀라셨죠? 미안해요. 아닙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준 씨가 불쑥 물었습니다. 징그럽죠? 네. 다들 도망가더라고요. 괴물 보듯 하면서. 사모님도 놀라셨죠? 제가 좀 비정상이라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남다름을 자랑이 아니라 상처로 안고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발자국 다가갔습니다. 아니에요. 징그럽기는요. 아주 튼튼해 보이고 좋던데요. 말해놓고 보니 너무 주책인가 싶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무섭긴요. 민준 씨가 건강하다는 증거잖아요. 남자는 그래야죠.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사모님은 다르시네요. 다른 여자들은 기겁하고 도망갔는데 그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감싸준 여인을 향한 존경과 동경이 섞인 눈빛이었죠. 며칠 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나간다. 내일 저녁에 올 거야. 남편은 낚시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저는 숨이 멎었어요. 비에 젖은 강민준 씨였습니다. 문을 열자 그가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카락, 몸에 착 달라붙은 얇은 티셔츠 위로 터질 듯한 가슴 근육이 드러났죠. 사모님, 시골에서 고구마가 와서요. 좀 삶아왔습니다. 이 비를 뚫고 온 거예요? 들어와요. 저는 그를 현관 안으로 끌어들이고 수건을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닥에 물이. 괜찮아요. 이리 와요. 제가 수건을 건네려는데 그가 젖은 손으로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그의 손은 비에 젖어 차가웠지만 안의 맥박은 뜨거웠어요. 저 사실 고구마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자꾸 사모님 생각이 나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준 씨, 나 나이 많은 아줌마야. 이러면 안 돼. 입으로는 거절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제 눈엔 사모님이 제일 예쁜데. 밖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저는 놀라서 몸을 움츠렸고 그는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젖은 옷감 너머로 뜨겁고 단단한 가슴팍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아랫배 쪽으로 무언가 묵직하고 뜨거운 게 느껴졌어요. 사모님, 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가 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요. 남편은 쌀 한 가마니도 못 드는데 이 남자는 저를 안고도 흔들림이 없었죠. 거실 소파로 걸어가 저를 내려놓고 거대한 몸이 제 위를 덮쳐왔습니다.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가 거칠게 입을 맞춰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창밖이 어둑해질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했어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한 포만감이 저를 감쌌으니까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응,
살면서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다들 무서워했는데 사모님은 저를 다 받아주셨어요. 그때였습니다. 띠리리리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명호, 남편이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여보세요? 나야. 비가 많이 와서 낚시 접었어. 지금 가고 있어. 5분이면 도착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준 씨, 남편이 온대요. 5분 뒤면 우리는 허둥지둥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닦아야 해요. 흔적 남으면 손이 떨려 휴지통을 엎어버렸어요. 딱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씨 한번 더럽네. 남편의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죠. 철커덕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장명호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상의를 입지 않은 강민준 씨, 헝클어진 머리에 저 바닥에 널린 휴지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남편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턱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얼굴색이 벌겋게 물들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이 더러운 놈들이. 남편이 낚시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내 집에서 내 마누라랑 이게 같은 새끼가. 남편이 저를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만하시죠. 강민준 씨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남편의 손목을 공중에서 꽉 쥐었죠. 이거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사모님한테 손대지 마세요. 저 여자가 내 마누라야. 너 간통이 뭔지 몰라. 남편은 부엌으로 기어가 싱크대 서랍을 뒤졌습니다. 철그럭거리는 금속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 씨, 피해요. 칼 찼나 봐요.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이 과도를 손에 쥐고 나왔습니다. 눈이 뒤집혀 있었어요. 죽여버릴 거야. 남편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공포의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때 강민준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지 마세요.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고 칼을 내리찍었죠. 강민준 씨가 남편의 손목을 강력하게 낚아챘습니다. 칼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손목을 비틀자 남편이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내 팔. 챙그랑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민준 씨는 칼을 차버리고 남편을 소파로 밀쳐냈습니다. 허참나. 기가 막혀서. 야, 너 뭐하는 놈이야? 남편은 소파에 처박혀 씩씩거렸습니다. 301호예요. 거지 같은 놈이 집주인한테 행패를 부려. 남편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최수연, 너 미쳤어? 나이 60 먹고 아들뻘 되는 놈이랑 동네 창피해서 어디 다니겠어? 소리 지르지 마세요. 사모님 놀라시잖아요. 내가 뭔데 참견이야? 부부요? 부부가 아니라 식모 취급하셨잖아요. 저 1년 동안 다 들었습니다. 사모님한테 소리 지르고 돈 내놓으라 닥달하고 밤마다 사모님 우시는 소리도요. 강민준 씨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얇은 천장 너머로 제 흐느낌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 대접받고 싶으면 남편 노릇 먼저 하셨어야죠. 남편이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너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하세요. 경찰 부르시라고요. 누가 더 불리할 것 같으세요? 방금 칼 들고 설치셨잖아요. 특수폭행 미수까지 합의 안 하면 징역형이에요. 그리고 옥상 불법 증축 창고, 구청에 신고 들어가면 철거 비용만 수천만 원인데 따져볼까요? 남편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너 이 독사 같은 놈. 선택하세요.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실래요? 아니면 끝까지 가서 감옥 가실래요? 저는 사모님 지키려고 뭐든 할 겁니다.
남편은 한참 우리를 노려보다가 침을 뱉으며 일어났습니다. 좋아, 나가. 대신 법원에서 보자고. 남편은 안방에서 옷가지를 가방에 쑤셔 넣고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의 정적만 감돌았습니다. 저는 긴장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윽.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모님, 강민준 씨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두고 간 거실 탁상시계가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칼날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평생 남이 차려준 밥상을 받아본 적 없는데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잉. 문자였습니다. 발신자는 장명호였어요. 야, 최수연. 잠이 오냐? 너희 어제 아주 가관이더라. 내가 빈손으로 나간 줄 알지? 화면에 동영상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맛보기야. 원본은 클라우드에 다 있어. 오늘 안으로 내 말 안 들으면 이 영상 내 동창들, 친척들, 인터넷에 싹 다 뿌린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동영상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제 거실에서 벌어진 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찍은 게 아니라 천장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고정 앵글이었죠. 어머, 수치심에 온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누나, 왜 그래요? 민준 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이거 봐. 우리 다 찍혔어. 영상을 본 민준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개자식이. 그가 영상을 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어디서 찍은 거죠? 민준 씨는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영상 속 앵글과 실제 거실을 비교했어요. 그의 시선이 거실장 위 탁상시계에 멈췄습니다. 어제 남편이 나가면서 힐끔거렸지만 미처 챙기지 못했던 그 시계. 이거였어. 민준 씨가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뒷면 덮개를 열자 SD 카드 슬롯과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렌즈가 드러났어요. 와이파이형 몰래카메라입니다. 24시간 촬영해서 클라우드로 전송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을 같이 산 아내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소름이 끼쳤어요. 망했어. 이제 다 끝났어. 동네 사람들한테 다 알려지면. 누나, 정신 차려요. 민준 씨가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이거 오히려 잘 됐어요. 뭐가 잘 됐다니? 이 시계 아저씨가 못 챙겨갔죠? 증거 원본은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라도 동의 없이 찍는 몰카는 성폭력 범죄예요. 게다가 협박까지 했으니 영상 뒤쪽을 보세요. 아저씨가 칼 들고 설치는 거, 저한테 칼 휘두르는 것까지 다 찍혀 있어요. 이건 특수폭행 증거예요. 미처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정말이야? 그럼요. 아저씨는 자폭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이거 경찰에 가져가면 아저씨가 먼저 구속돼요. 누나, 우리 변호사 만나러 가요.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꼴이 뭔지 보여주자고요.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메모리 카드와 협박 문자를 본 변호사는 허허 웃음을 터뜨렸어요. 남편분이 본인 무덤을 깊게 파셨네요. 사모님,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불법 수집 증거라 이혼 소송에서 못 써요. 오히려 남편분이 카메라 촬영죄, 협박죄, 특수폭행으로 형사 처벌받게 생겼어요.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꽉 잡고 속삭였어요. 제가 지켜드린다고 했잖아요. 저 사람 이제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명호였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아, 왜 답장이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올려 뭐. 올리는 순간 넌 바로 감옥행이야. 방금 변호사 만나고 오는 길이니까 곧 연락할 거야. 성폭력 범죄에 협박죄, 특수폭행까지 패키지로 엮어줄 테니 기대해. 이게 미쳤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싶어? 매장은 내가 당하겠지. 몰카범 주제에. 거실에 내가 두고 간 시계 안에 SD 카드. 지금 내 손에 있어. 내가 칼 들고 설치는 거 선명하게 찍혔더라. 수화기 너머 헉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야. 여보, 수연아, 잠깐만. 경찰은 안 돼. 나 연금도 받아야 하고. 대화? 웃기지 마.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내 변호사한테 해. 한 번만 더 연락하거나 집 근처 얼쩡거리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뚝 전화를 끊고 차단했습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와, 진짜 멋있었어요. 민준 씨가 엄지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찬바람 불던 가을이 지나고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왔어요. 전 남편과는 이혼이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 한 통에 꼬리를 말고 도망쳤거든요. 집은 온전히 제 명의로 남기고 재산 분할도 포기하는 각서를 쓰고 쥐 죽은 듯 사라졌습니다. 301호는 비웠어요. 민준 씨는 이제 세입자가 아니라 이 빌라의 바깥 주인이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보고 있었어요. 저기 수연 씨,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 이 추운데 어디로? 따뜻한 나라로요. 신혼여행 못 가보셨다며. 비행기표는 제가 끊을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돈은? 자기 월세 살았잖아. 제가 사실 기술직이잖아요. 특수용접이라 일당이 좀 세요. 혼자 살면서 쓸데없어서 모으다 보니 통장 앱을 보여주는데 억소리 나는 금액이었어요. 세상에, 너 부자였구나. 부자는 무슨. 이제 당신이랑 쓰라고 모았나 봐요. 당신 남은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호강시켜줄 자신은 있어요. 40대 노총각이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을 저를 위해 쓰겠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프로포즈가 있을까요? 그래, 가자. 어디든. 저는 민준 씨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한 여자는 몇 살이 되어도 여자라는 것을요. 제 인생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지금 이 사람과 함께하는 지금부터라는 것을요. 사랑해요, 수연 씨. 민준 씨가 제 귀가에 속삭였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는 그 목소리가 달콤했어요. 나도 사랑해, 민준 씨. 우리는 서로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축복처럼 쏟아지고 우리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억압받던 삶에서 벗어나 늦은 나이에 진정한 사랑을 찾은 사연자님의 용기에 가슴이 뜨거워졌네요. 두 분을 향한 따뜻한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전쟁이었습니다.